이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발달하게 되는 게 예 고유성인 것 같아요, 고유성. '아 나는 굉장히 고유하고 존귀한 존재구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나는 나구나.' 그러한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나는 하나의 되게 온전한 인간이구나.' 아. 음. 안녕하세요. 고민수의 고운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위기는 때로 삶을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이 전환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고운에서는 몸을 통해 삶을 다시 써 내려간 한 사람의 여정을 만나봅니다. 고대 운동과 움직임 명상, 철학과 감각을 아우르는 수련 속에서 이 믿음과 교육까지 다시 바라보게 된 사람, 한국 최초 주르칸의 인증 코치이자 몸과 영성의 결합을 실천해온 방덕 김주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현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도 네. 너무 잘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 부담되시나요? 네. 좀 부담되네요. 네. 아, 호가 참 멋있어요. 저는 네. 의미를 알지만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방덕이라는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원래 방덕은 방망이 덕후라는 뜻으로 처음에 아내가 이렇게 좀 불러 줬는데 그때 연애하던 시절이었는데 어 이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여기에 한문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더라고요. 계속 사람들이 계속 방덕이라고 불러 주고 이렇게 호처럼 자연스럽게 쓰게 돼서 어 방주 오를 덕 음. 해 가지고 방주에 오르다라는 뜻으로 호처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또 원래 태권도를 전공하시고 한때는 또 보디빌딩도 하셨잖아요. 그 시절 이제 선생님이 살던 삶과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의 이 움직임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뭐 잠깐 정정하자면 보디빌딩을 뭐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 네. 그냥 웨이트 취미로? 네. 트레이닝을 할 줄 아는 그 방법론이 보디빌딩 방법론밖에 당시에는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운동한 거죠 뭐 그냥. 예. 네네네. 전문적이진 않았습니다. 선수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열심히만 하면은 뭔가 보상을 받을 거다.' 이런 마인드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태권도 훈련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얻은 결과가 이제 결핵이었어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때 투병 기간과 그리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게 후유증이 엄청 좀 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건강한 운동이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자꾸 고민하다가 이제 조금씩 한 스텝씩 밟아 온 거예요. 처음에 음. 발견한 거는 요가 그리고 이제 캐틀벨 뭐 이런 거를 이제 쪼금씩 하다가 건강이 회복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름 좋은 인연들도 만나고 또 영향을 받아서 소마틱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음. 그리고 소마틱스 덕분에 움직임을 보는 이 눈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대 운동이란 것도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아 저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을 이제 배우러 여행도 떠나게 되고 지금은 정말 어 이 무작정 몰아붙이는 뭐 이런 식의 운동이 아니라 아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수련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제 몸으로 이제 쪼끔 많이 체화가 된 것 같아서 네.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이제 나누는 삶을 좀 살고 있죠. 그 새로운 사실 움직임을 시작하면서 이 몸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그리고 아까 소마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간략히 설명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다른 점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딘가 근력이 약하다고 느낀다.'라고 보통 이렇게 딱 판단이 서면은 그 근육을 막 이제 단련하는 식으로, 예. 뭐 예를 들어 나 파드 이제 음. 아퍼벅지가 좀 약한 것 같아. 그럼 뭐 레그 익스텐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를 단련하는 이 근육 사이즈를 키우는 이런 식의 운동을 스쿼트도 계속, 하고. 네. 예예. 보통 이 부위, 그 근육 이런 데에 많이 집중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일단은 전신의 유기적인 움직임, 운동 음. 패턴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좀 이제 흘러갔고, 예, 어. 소마틱스는 정말 그 유기적인 움직임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느냐, 내가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걸 되게 중점적으로 다루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관점에 관한 내용인데 학술적인 거 찾으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 몸을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내가 거울로 본 내 이미지를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바디라고 해요, 바디. 음. 예. 눈으로 본. 예. 제3자도 날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그런 몸, 그런 걸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바디. 그런데 내가 실제로 느끼고 통제하고 자각할 수 있는 몸, 이걸 소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말만 들으면 이거 뭐야, 이거 뭐 좀 어렵잖아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제 귀 있죠, 귀. 네네네. 예. 이 귀를 귀 움직일 수 있으세요, 선생님? 못해요. 그게 보고 사람들이 깜짝 귀 놀랐어요. 많이 못 움직여요. 맞아요. 제가 보세요. 귀. 예. 저 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예를 좀 계시죠. 들어서 되게 단순한 예인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만 이렇게 내 몸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귀를 못 그린다 하면은 귀를 안 그리는 거죠. 귀를 못 움직이면 귀를 안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는 나는 귀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귀는 눈으로는 보이지만 내가 실제로 내 움직임을 통제를 못 하니까 그 관점에서는 귀는 아무 쓸모없는 거죠. 네네. 뭐 원래 귀는 뭐 듣는 용도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런 음. 물리적인 귀를 뭐 그냥 움직임의 소마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 몸뚱아리, 몸 전체를 어 자각하고 인지하고 잘 통제해서 움직일 수 있는가. 음. 예. 여기에 이제 점점 주안점을 두게 된 거죠. 제 훈련 방향이나 이런 게. 사실 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예전에 뭐 우성이다 열성이다 해 가지고 이게 되는 사람이나 뭐 이런 거는 아 뭐 우성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귀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들 움직일 수 있나요? 저는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래요? 아. 예. 연습하면. 연습. 사실은 네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귀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 예. 귀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렇게 다른 부피나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얼굴 다른 음. 근육들을. 이렇게? 예. 예예.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누구나 할 수 귀는 안 있거든요. 움직이는데요? 저는 아무리 이렇게 귀는 그래도 사실 뭐 그냥 되게 단순한 예고요. 다른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이제 거기에 투영해서 보자 하면 생각 외로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 부분 또 많이 나눌 게 있는데 이 방금 나눈 주제에서 하나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발가락인 것 같아요. 제가 예예. 선생님께서 이 발가락을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예. 제가 연습을 요새 하고 있거든요. 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발이 평발이에요 좀. 그래서 예. 왼쪽을 이렇게 다리 드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하려 음. 들면 발가락이 있으면 엄지발가락이랑 이 새끼발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나머지 3 개를 드는 동작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막 쥐가 나고 쥐가 발바닥에 쥐가 나고 종아리까지였나? 그랬더니 어. 선생님께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 요새 막 연습을 해 가지고 좀 많이 아.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아직 이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발가락을 끼는 동작? 예. 예.
아 네. 참 그게 저도 재미 처음에는 안 됐는데 하여튼 어. 그 쥐가 나고 그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스마틱스에 나오는 내용 같은 건데 일종의 기지개 같은 거예요. 강제로 음. 발바닥으로 기지개를 켜는 거거든요. 네, 펜디큘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과정에서 통제권이 회복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발각지가 이제 바로 껴지는 거예요. 예. 예, 저도 어. 평소에 바로 끼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하다가 끼는 중에 쥐가 나고 막 잘 안 아 돼요. 네네.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바로 돼요. 네네. 한 1 예 분 30 제가 초 정도? 예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 연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여 드리려고요. 예. 열심히 해 연습 보십시오. 중입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몸에 대한 관점이 바뀐 후에 또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란, 인도 등 다양한 지역을 또 여행하며 움직임을 탐구해 오셨는데 사실 그 네. 여정이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떤 흐름 속에서 이어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프리카를 여행한 거는 다분히 되게 개인적인 이유예요. 그 어릴 때 과외 선생님이 이제 "아프리카 갔다 와서 나는 인생이 많이 변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너무 많이 해줘 가지고 그래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도 '아 나 아프리카 꼭 가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벌써 나이가 30이 돼 버린 거예요. 음. 근데 그때까지 이제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 그래서 첫 여행지로 그냥 무턱대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예. 그 계기가 갑자기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음. '월터의 상상은 현실된다.'라고 음. 예 네네. 그 영화 보는데 주인공이 헬리콥터로 딱 극적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막 그 장면에서 막 왈칵 울었어요. 어. 막 어. '내가 원래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진짜 다 잊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무작정 아프리카로 갔거든요. 그리고 간 김에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종단을 하고 마침 제가 그 당시에 '고대 운동을 좀 배워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마침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란, 이렇게 인도 이렇게 들려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고대 운동을 배운 거죠. 사실 그런 고대 운동들이 단순한 체력 훈련을 넘어서 어떠한 선조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그런 움직임처럼 느껴졌는데 그 안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게 실용적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한테 되게 감동이 좀 됐거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처음에 그 이란에 가서 어 주룩한의 체육관 소개받고 들어갔는데 체육관 그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하 입구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처음 마주친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예, 음. 다 이제 운동을 좀 이제 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가 딱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딱 저 마주치자마자 했던 말이 "야 너 나랑 레슬링 한 판 할래?" 이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뭐 "안녕." 뭐 "어디서 왔니?" 뭐 이런 물어보지도 않고 어. "야 너 나랑 레슬링 하자." 이거예요 바로 어. 부탁대고. 그것도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네. 전 그때 당시에 제가 레슬링 같은 거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했는데 근데 그분이 실제로 바로 막 젊은 사람들이랑 막 레슬링 하는 거 계속 막 보여주고 했거든요. 음. 근데 엄청 젊은이들처럼 막 움직이고 되게 과격한 스포츠잖아요, 레슬링이. 근데 거기에선 과격한 스포츠 혹은 뭐 노인이 해야 되는 스포츠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되게 크게 놀랐었어요. 그쵸. 우리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예. 동작, 완전히 나이가 그게 들면 좀 못하는. 깨졌죠. 예. 이분들의 자신감도 그렇고 어. 실제로 보여준 퍼포먼스도 그렇고 '와 이거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예. '아 진짜 이거 대단하구나.' 뭔가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 운동에 대한 그 세계관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때.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거 한번 진짜 해볼 만하겠다.' 해서 이제 그때 시작했죠. 그럼 그런 여정을 거치시면서 지금의 이 움직임 철학을 갖게 된 어떠한 중요한 지점이나 뭐 깨달음이 있었던 순간이
좀 있을까요? 이게 시간에 따라 좀 이렇게 좀 바뀌시고 했겠지만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정말 이란에서는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막 되게 섬세하게 운동을 알려주고 그러진 않아요. 네. 예. "네가 뭐 예를 보고 들어 알아서 해라." 예 뭐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되게 중점적으로 이제 그나마 하여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음. 리듬이거든요, 리듬. 음. 예.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박목하되 대신에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 그 환경에 제일 중요한 게 리듬이에요, 리듬. 아. 음악. 음. 그럼 음악이겠네요. 그쵸? 리듬을 예. 해야 돼. 음악이죠. 예. 음. 음악 중에서도 멜로디가 아닌 리듬이었어요, 리듬. 실제로 어. 거기서 그 연주에 맞춰 노래에 맞춰 다 같이 방망이 휘두르고 여러 진자운동 동작들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연주해 주는 거는 딱 북 하나예요, 북. 리듬. 음. 음. 어느 정도냐면은 거기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모쉐드라고 하는데 그 모쉐드가 바로 연주자예요. 연주자의 허락이 있어야 그 운동하는 체육관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연주자의 허락이 있어야 방망이도 휘두를 수 있어요. 예. 되게 음. 신기하죠. 약간 지휘관 같은 느낌이네요. 예예예. 그냥 저희 생각에는 그냥 '고작 연주해 주는 것뿐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 있는데 그쵸. 거기에는 연주가 없으면 아예 이 운동조차 못 해요. 아. 그 정도로 리듬을 정말 중요시 여겨요. "리듬 없이 음.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네. 아 네. 되게 다르네요. 그쵸? 예. 맞아요. 심지어 뭐 외부에서 뭐 갑자기 방망이 휘두르고 싶다 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배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어. 두들겨서라도 해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예. 그 리듬이 어떻게 보면 비트를 말하신 뭐 124 비트 뭐 이런 비트 어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뚠뚠뚠뚠뚠 비트죠. 해서 예. 거기에 맞게끔 그죠? 네.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 그런 지점들에서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게 어 이 사람이 이제 강해지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야 쟤는 뭐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좋은 피를 물려받았어." 예? 혹은 뭐 흑형들 보면은 이렇게 속된 아 네. 말로 그러니까 그쵸. 이 흑형이 좋은 이렇게 유전자. 맞춰 부르는 어. 게 아니라 되게 좀 맞아요, 일종의 맞아요. 존경의 의미로 진짜 어. 정말 퍼포먼스 좋은 그분들 흑형이라 막 부르잖아요. "야 흑형은 못 따라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보통 사람들이 DNA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음.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는 그 유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 때문이다. 음. 리듬이 지배하는 환경. 그렇게 이제 생각이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란 덕분에.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또 생각하냐면 제 실제 사례인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축구 모임 같은 거 하고 하면은 축구할 때 못 보던 친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냥 근데 축구를 그냥 이렇게 같이 뛰는데 달리기가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그 사람의 달리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꼈어요, 속으로. 어. 야 쟤 뭐야? 쟤 누구야?" 하고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케냐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대학교 시절 초반까지 이제 보내다가 한국에 잠깐 온 거였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그 축구 모임에 온 거죠. 근데 어. 뭐 그 친구는 거기서 뭐 달리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운동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이 움직임이 아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뭐 치타같이 달리던가요? 정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 아름답고 유연하게 리드미컬하게 달리는데 그런데 너무 빠르고 막 강하고 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 이제 '아 쟤는 어떻게 된 걸까?' 그냥 의문은 좀 품고 음. 있다가 나중에 이런 고대 운동을 통해서 리듬을 통한 이런 훈련 이런 걸 이제 직접 경험을 하고 나서 좀 느꼈죠. '리듬이 진짜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실제로 저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 안에 가서 막 되게 디테일한 티칭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리듬 연주해 주고 음. 들어와." 이거였거든요. 네네네. 어. 당연히 처음엔 못 하잖아요. 음. 거기 체류하는 기간 중에도 그렇게까지 잘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그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제가 그 사람들처럼 돌리고 있더라고요. 음. 뭔가 그 처음에 돌렸던 거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몸을 움직이는 그런 뭐 방법론 같은 게 이미 몸에 배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그냥 했었다면 어. 정말 그 사람들이 어 이렇게 오랜 세월 쌓아오고 축적해 온 그 느낌 그대로 내가 구현하고 있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음. 실제로 그 뒤로 이제 일 안에 가면은 항상 저를 그런 시험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불러요. 음.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이제 "야 쟤는 그 외국인인데 왜 어떻게 저렇게 우리처럼 똑같이 음. 하냐." 예.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 어 잘하면 그쵸, 그쵸. 예. 음. 야 약간 징그럽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오히려 되게 아 네네. 신기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절 봐요. 어. 예. 그게 비결이 리듬이더라고요 결국에. 그래서 '움직임에 있어서 리듬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걸 좀 이제 느꼈죠. 그럼 그 리듬이 어떻게 보면 약간 댄서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과 좀 비슷할까요? 왜 댄서분들은 음악에 맞춰서 비트에 맞춰서 몸을 쓰잖아요. 뭐 비보이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셨을 때 어느 공통점이 좀 있는지. 사실 그 전문 댄서분들은 어 뭐랄까 저는 가장 그분들이 움직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막 뭐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그 경지에 계신 분들이에요. 함부로 뭐 네. 평가하고 입에 담기도 힘든. 음. 예. 그래서 그분들도 결국에는 뭔가 디테일하게 막 배운 게 아니라 리듬 중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계속 발전시키고 개발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진짜 완전 기초도 못 된 그 정도 단계인 거죠. 아. 그러니까 아유 왜 그러세요. 이게 네. 사실은 음. 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이런 환경에서 움직임을 학습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이게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느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 여행을 가든 이제 그 나라 사람들만의 리듬, 춤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야 너 춤 춰 봐." 이러면은 지금 10 대들은 그래도 케이팝 좀 익숙해져서 좀 이렇게 칠 것 같은데 제 나이 또래 정도? 예 그 비슷한 언저리에 그 사람들한테 하면은 되게 어물쩡거리고 쑥스러워하고 리듬 잘 못하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어느 시대 때부터 뭔가 결여가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윗세대 분들은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어르신들의 흥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언제 어디서 약간 뭐 음악이 이런 들리면 춤들? 네 이런 춤들. 예예예예. 네. 그게 있었는데 그게 예. 어느 순간 어느 사람들이 순간 사라졌어요. 촌스럽다고 여겼나? 하여튼 왜 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 끊겼어요. 예. 우리나라의 그 본연의 리듬이 하여튼 끊긴 것 같아요. bring it back 해야겠네요 우리가. bring it back. 네. 그래서 이 어 리듬을 회복하면 네.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을까. 네네. 네. 예. 선생님께서 그 수련하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뭐 페르시안 밀, 뭐 메이스벨, 클럽벨 같은 그런 도구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으로 진자의 움직임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도구들의 이제 리듬과 중심 또 각 도구가 전하는 어떠한 감각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먼저 다른지 아니면 하다 보면 결국은 같은데 무게나 이 형태에 따라서 몸이 아니면 쓰이는 근육이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구별로요? 예. 다른 게 있나요? 다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왜 굳이 예예. 다른 걸 쓸까?' 아. 하나만 쓰면 안 되나요? 그죠, 그죠.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하나만 쓰면 어떠냐." 뭐 이런 주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쓰임새가 좀 달라요. 예 이게 사실 말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기원도 막 있고 근데 이제 결론은 핵심 그 리듬을 좀 이게 잘 음. 캐치하면은 진자 운동은 결국엔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 되게 음. 결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루는 형태가 뭐 예를 들어 한 손으로 할 거야, 뭐 양손으로 번갈아 할 거야, 두 손으로 잡고 무거운 거 할 거야. 이때 음. 그 각 최적화된 도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구를 좀 어. 나눠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나름 각자의 영역에서 최적화가 좀 돼 있기 때문에 그 도구를 사용했을 때 마침 얻어지는 고유 감각들이 쪼끔씩 그 맛이 좀 달라요.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다 네네. 같은 뭐 김밥이라 어. 칠게요. 다 같은 김밥인데 뭐 이건 소고기 아 김밥, 이거는 네네네. 참치김밥, 이거는 네네. 뭐 멸치김밥 뭐 아 이런 그쵸, 식이에요. 그쵸. 예. 네. 약간 데드리프트를 할 때 뭐 바벨 할 때 뭐 케틀벨로 할 때 덤벨로 할 때 이게 다 음. 데드리프트지만 사실 그 맞아요. 그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좀 다르잖아요, 그 그럴 들어가는 수 좀 있죠. 느낌이. 예. 아마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쪼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선생님의 또 이 티칭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게 운동이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움직임 명상에 더 가깝다는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계와 신경계를 깨우는 방식, 또 이 리듬으로 몸을 이 배우는 훈련법이 실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실 때 그냥 노래 틀어 주고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 약간 이렇게 하시나요? "알아서 아 해." 그러진 엉목?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엉목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표방하되 나름 이제 가이드가 있죠. 일단은 자연스럽게 리듬을 좀 타라. 그냥 리듬을 자기 막 타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일단은 음악을 하나 틀어 음악에 주고 맞춰서 네. 리듬부터 타라. 일단 그렇게 하고 어 그 리듬을 통해서 움직임이 결국엔 나온다. 이거를 어느 정도 확신을 시켜 주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 정도만 해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음.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 팔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펴 가지고요. 이렇게 뒤로 향하게 두세요, 뒤로 이렇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 양팔을 이렇게 펴서. 이 상태로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하면서 리듬 한번 타 보세요, 이렇게. 왜 그 팔을 이렇게 하죠? 일부러 그냥 관찰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지금 처음에 고개만 끄덕이잖아요. 네. 신나는 리듬 들었다면 이게 점점 이렇게 리듬이 좀 확장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팔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아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예. 예 같이 딱 딸려서? 엄지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엄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앞뒤 움직임, 위아래 움직임이 이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방망이를 잡을 때 가장 메인 구간이 예를 들어 손을 뒤로 이렇게 넘긴 구간이거든요. 이때도 당연히 그런 움직임이 생기겠죠. 그쵸. 약간 예예예. 뻣뻣하신 분 제가 좀 뻣뻣해요, 요 어깨 예. 쪽이.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예. 근데 이게 예. 리듬 타면은 생각보다 단시간 내에 결국엔 풀려서 돼요. 아 맞아요. 또 뭘 들고 있으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예 당겨지는 맞아요. 힘이 있어서 그죠? 맞아요. 좀 더 그것도 쉽게 될 것 있고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당장 처음에 방망이를 돌리는 것 자체는 큰 무리 없이 돌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음. 쉽게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패턴 같은 걸 좀 알려 드리죠. 예. 그런 음.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리듬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클래스 이 움직임에서는. 네. 근데 또 몸치인 분들을 또 있잖아요. 그 몸치인 분들은 이 박자를 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제 엇박자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나름 되게 많은 케이스들 예. 좀 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저도 일종의 박치였고 어. 예. 그런데 이 리듬에는 되게 놀라운 힘이 있고 우리 음. 몸도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예.
원래 결국에는 모르고 있었던 되더라고요. 모르고 예. 있었지만 사실 내 몸은 알고 있다. 예 맞아요. 음. 결국에는 돼요. 결국엔 되더라고요. 진짜 저도 아 지 저는 사실 그 나름 교육에는 좀 되게 진심인 사람이라 어 가끔 되게 강적들이 와요. 가끔 와 진짜 어. 나의 승부욕을 네. 불태우는 이런 분들이 어. 옵니다. 예. 근데 어.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돼요. 결국엔 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 진짜 들을수록 '빨리 가서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끈불끈 드는데 또 이 선생님 수련에서 이제 감각과 인식을 중요하게 다루시는데 수련 중에 이 시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음. 어떤 사실 요가에서는 눈을 감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눈을 떠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움직임이나 이 인식과 이 시선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아 정말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저는 그 아기의 움직임에서 사실 되게 힌트를 많이 얻었거든요. 음. 이게 패턴에 대한 티칭을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의도예요, 의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저쪽으로 내가 손을 뻗을 거야.' 뭐 이런 의도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도한 바에 의해서 결국에는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선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의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아기들이 그 이제 뒤집기 같은 걸 할 때 그 시절에는 아직 그 언어를 마스터하기 전이거든요. 뭐 네네. 마스터도 아니고 아예 말도 아예 전혀 모르는 예 그런 시절에 스스로 뒤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집기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관찰을 시작하는 거죠. 세상을 탐구하다가 어디 하나 이렇게 딱 시선이 꽂혀요. 그래서 '어 쪼끔 머네.' 이 잡고 싶어요. 잡고 싶은 음. 마음이 동하거든요, 음. 시선에 의해서. 시선을 보면서 그래서 그럼 예. 그쪽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은 손도 뻗게 되고 점점 몸이 가게 되고 음. 결국엔 뒤집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음. 그러니까 아이가 뒤집고 싶어서 뒤집는 게 아니라 사실 뭔가를 잡고 싶어서. 어. 근데 그리고 그 뭔가를 잡기 전에는 봤으니까. 예 봤으니까. 잡기 전에는 음. 봤으니까. 그쵸. 예. 그죠. 맞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비언어적인 그 움직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첫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시선이. 근데 이제 음. 우리가 이제 움직임을 할 때도 그 시선을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국엔 내 움직임이 다 따라오거든. 경추 움직임 따라오고 그럼 반드시 척추 음. 움직임 따라오고 척추 움직임 따라오면 사지의 움직임도 결국에 따라오거든요. 체중 이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선을 가지고 움직임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방망이를 휘두를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부러 시선을 이렇게 특정한 곳을 보는 거예요. 어 속으로 저는 이제 어떤 인풋을 내리냐면은 '겨드랑이 틈으로 뒤를 본다.' 예. 혹은 음. '어깨 너머로 뒤를 본다.' 예 음. 본다예요, 본다. 네. 예 시선. 시선으로 어딜 보는데 나름 이제 좀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죠. 그냥 음. 본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를 음. 어떻게 본다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와중에 결국에 움직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순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look, see, do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겨드랑이 틈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 look 봐요. 시선이 먼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더 잘 보고 싶어요. 여기 뒤를 봐야 되는데 음. 아직 안 보이니까 그럼 이렇게 볼 음.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게 C예요. 음. C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doing이 일어났어요, 움직임이. 그쵸. 그죠?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은 결국에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그 음. 순서대로. 네. 그래서 이 방법론 그대로도 바로 방망이도 휘두를 수도 있고 케틀벨도 들어올린 데 쓸 수도 있고 하여튼 아 그렇게 쓰고 있죠. 네.
맞아요. 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두잉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뭘 해라." 뭐 "굽혀라." 그냥 "들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보는 게 시선이 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없이 동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 순서가 어긋나서 그 동작이 잘 안 나오든지 뭔가 걸리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방해를 주는 요소가 사실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거울이 없으면 내가 계속 움직임과 협응이 된 시선의 움직임을 음. 계속 좀 나름 탐구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울이 있으면 거울로 계속 보게 돼, 이렇게. 그쵸, 내가 뭔가 그쵸. 이렇게 할 때 거울로 계속 봐요. 그러면은 음. 시선이 한 곳으로 고정이 된 채로 경추 움직임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생각 외로 어깨 부상 같은 거 많이 입어요. 결국에 경추 움직임이 같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이 어깨 움직임 같은 거 할 때. 목 움직임, 어깨 움직임은 그쵸. 결국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돼 따라가야 있기 된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어 여기 거울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운동할 때 네네네. 예 뭐 예 그렇게 그래서 하잖아요. 거울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네네. 예. 아 그쵸. 그게 음. 일종의 이제 습관이자 이것도 하나의 뭐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힘의 집엔 거울이 없습니다. 예. 예. 거울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예. 근데 또 약간 동작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가령 뭐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울을 보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아. 정면을 보고 이런 동작을 하니까? 아니면 아 이 동작 또한 예. 양팔로 할 때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동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음. 하지만, 하지만 '더 동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 따른 같은 이런 이 고개 움직임도 사실은 있어요. 보디빌딩에서는 이런 거를 오히려 치팅이라고 하고 근육의 그 고립을 막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움직임을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더 편하고 더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정면으로 하는 말씀하신 이런 동작도 사실은 음. 거울 없이 계속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면서 손도 계속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하는 걸 저는 이제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울이 예를 들어 이제 있잖아요. 아까 제가 소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거울을 본 채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이걸 보통 삼자 관점이라고 해요. 그냥 보여지는 시각적 이미지로만 내 움직임을 계속 이렇게 보고 판단하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 거울 없이 그냥 하면은 적극적으로 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각도가 이 정도 각도가 적정한지 아닌지 당장은 판단이 안 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거울이 아닌 실제 내 감각으로 감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이 되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닌 실제로 내가 느끼는 나의 위치. 보통 이 고유 감각이 사실은 그 위치 감각이거든요. 내 예. 몸의 위치를 아는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위치를 결국엔 보지 않고도 아는 거죠. 그 고대 운동이 고유 감각 운동으로 되게 가치가 있는 이유가 계속 등 뒤에서 일어나니까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네네.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유 감각 훈련하기에 너무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애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내 감으로만 무조건 다 쫓아가고 동작도 완성하고 통제를 해야 되니까 아예 전 과정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예. 네. 시야에 그 가려져 있어서. 예. 그럼 그 말은 내가 사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보디빌딩을 예로 들자면 사실 네. 보디빌딩은 양쪽이 다 이렇게 똑같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런 감각이 없다라고 치고 거울이 없을 때 약간 이렇게 앞으로 가고 뭐 이건 과장해서 음. 보이는 거지만, 나는 모르는데 계속 똑같이 하게 되면 아.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잡기 네. 위해서 이제 거울을 되게 중요시하는 음.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고정되건 단 게 아니라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 감각이라는 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넓어지는 것 음.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도 보디빌딩을 좀 했었지만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내 몸에 반하는 운동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은 사실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고립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몸 쓰임과는 전혀 다르게 간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통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가도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흘러온 되게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 방금 고유수용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그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감각을 키웠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말 그대로 위치를 아는 감각이거든요. 예. 내 음. 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감각, 이게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감각을 주제로 계속 좀 이제 훈련을 하면은 요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 움직임 명상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네네. 예. 명상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하기보다는 예, 움직이면서 해야 이제 더 접근하기도 좋고 지속하기도 좋고 또 더 쉽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유 감각 측면에서 이제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첫 번째로는 몰입하기가 되게 쉬워요. 음. 예. 물론 저희는 이제 리듬이 있기 때문에 더 몰입하기가 더 좋은데, 그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은 아 어느 타이밍에 내가 다루는 도구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 무게가 어떤 느낌이고 내 몸이 어디가 길어져 있고 내 체중이 어디 실려 있고 이런 거를 점점 섬세하게 이제 알아가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몸을 이제 탐구하고 그걸 통해서 좀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음. 목적은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아차림이 결국에는 이제 돌고 도는 건데, 결국엔 이 위치를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위치. 음. 내 몸의 위치. 그런 걸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게 이게 이제 일상에까지 이제 점점 어 저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는 거죠. 예. 예를 들어 그 나의 실제 그 뭐랄까, 이건 되게 영적인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예, 나의 실제 위치. 예. 뭐 예를 들어 어. 어 '내가 어딨지? 내 진짜 나는 예예. 어딨지?' 어. 예. 보통은 이게 어. 이게 저한테 이제 어떻게 다가오냐면, 성경에서 그 아담이랑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이제 원죄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그 동산에 숨어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동산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너 뭘 잘못했어?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이게 아니라 "너 지금 음. 어디 있니?" 이게 첫 질문이거든요. 예. 죄를 지은 이후에 첫 질문이 그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 어 "너의 지금 신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위치냐? 아니냐? 예, 죄를 지은 위치냐? 깨끗한 위치냐?" 뭐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좀 이제 연결이 돼서 점점 이제 몰입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 그러니까 지금 이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래 예전에 결핵 걸리고 되게 골골대고 운동도 포기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을 것 같은 이전의 삶의 그걸로 이제 비롯된 또 다른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원래 이게 위치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오히려 되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음 자리, 내 원래 있어야 될 위치, 이런 것까지도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 지금의 위치. 이걸로 이 변화된 걸로 인한 이 만족감과 감사함, 이런 것까지 이제 가는 거죠. 더더욱 저는 그 어떤 명상보다도 되게 저한테 만족감을 줘요. 전 따로 별도로도 명상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대 운동만큼 명상 효과를 크게 준 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고유 수용 감각을 깨우는 연습으로 제가 이제 매달리기랑 데드리프트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봤었거든요. 아 이런 예예. 동작을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는 해 봤는데 별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난 왜 안 느껴지지?'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음. 이런 거를 뭐 둘 중에 좀 쉬운 걸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좀 좋을지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그러니까 보통 뭐 고유 감각 훈련 뭐 명상 이런 이제 키워드들 때문인지 어 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 뭐 별거 아니잖아. 정말 어.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별거 예. 아닌 겁니다. 이게 고유 감각 없이 그 애초에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음. 이미 일상에서 다 다분히 쓰고 있는 것들이고 음. 예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뭐 이미 있는 거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큰 의미 부여는 안 해도 되고요. 네네. 그냥 단순히는 의도를 하나 이제 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관찰을 시작한다. 그냥 그 상태만 그냥 어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 뭐 데드리프트를 한다라고 할 때 무게가 이제 데드 지점에 있어서 들어올리니까 데드리프트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이제 드는 것뿐인데 발로 땅을 밀어낼 때 어딘가 이제 길어진 느낌. '팽팽하게 길어져 있네. 내 몸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네.' 그리고 이제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 체중이 실릴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체중이 실리네? 어느 한쪽은 가볍네? 그냥 정말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음. 별거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코치가 있어서 코치가 "야 너 이쪽에 체중을 실어. 야 이쪽 팔을 길게 해. 뭐 그대로 일어나." 뭐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스스로 나의 의도로 이렇게 하는 중에 나 스스로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틀렸을지언정 내가 이렇게 한번 관찰하는 태도 그 애티튜드를 한번 가져가는 거예요. 아. 이거를 이제 습관화하는 겁니다, 습관화. 음. 일상에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 그거 한 거 그거 그대로 잊어버리고 일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은 사실은 뭐 어차피 그거 다 잊혀질 거 별 의미 없는 게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애티튜드를 아침 일찍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서 계속 일상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잠깐 내가 어떤 동작 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관찰하듯이 그런 애티튜드 가지고 저는 이거 음. 탐구자의 자세라고 표현하는데 음. 탐구자의 자세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제가 레슨이나 워크숍 할 때 하는 티칭들 있잖아요. 거기에 한 80-90%가 제 일상에서 얻어진 것들이에요. 특히 걷기 하다가 산을 이렇게 걷다가 뭔가 하여튼 걷는 중에 탐구하는 중에 뭔가 알아차려져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1 차적으로 뭐 방망이 휘두르는데 한번 써 봐요. 음. '어 되네.' 그리고 마무리로 실용적으로 이걸 힘을 낼 수 있는지 아닌지 같이 운동하시는 사람들한테 한번 또 이렇게 뭐 음. 사람을 민다든지 당긴다든지 든다든지 이런 데 한번 써 봐요. '어 된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티칭할 때도 한 번씩 써 보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네. 안 되면 폐기. 음. 어. 아까 말씀하신 그 데드리프트 예로 잠깐 돌아갔을 때 그런 네네. 식으로 해서 느낌을 내가 몸을 쓸 때 이제 무게를 들었을 때 내 팔에 걸리는 거나 뭐 팔이 늘어났거나 등에 이제 감각이 이런 걸 느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날 아. 하다 보면. 그렇게 얻어지는 게 사실은 말 그대로의 고유 감각이거든요. 고유한 네. 나만의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메소드.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감각적인 거라 어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을 누군가가 똑같이 한다.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그걸 똑같이 만약에 한다면 그거 되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교육하고 어 제가 워크숍 할 때 여튼 그 목표가 그 기적을 매번 경험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이 감각을 그대로 온전히 공감하는 것, 그 사람이랑.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 예를 들어 인류 선수들 있잖아요. 네, 정말 인류 선수들일수록 코치가 알려준 노하우가 아니라 음. 본인만의, 그쵸. 자신만의 방법. 방법이 있어요. 그쵸. 근데 보통은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다분히 오랜 세월 훈련하고 혼자 연습하고 혼자 탐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이잖아요. 그냥 내 몸으로 느끼고 그걸 그냥 그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비기는 사실 없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결국에 비기가 되는 거예요. 비기라는 그 전기 신호의 그 모든 총체 정보가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음.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류 선수일수록 결론은 나중에 누구 가르치라고 하면 잘 못 가르쳐요. 그쵸. 이거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예. 보통은 그냥 "야 왜 이게 안 돼?" 예 이러고 끝나거든요. "난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너 왜 안 돼?" 음. 예. 그게 내가 느끼는 감각이랑 이 사람 느끼는 감각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음. 근데 이 괴리를 좁힐 수 있어요, 고유감각 훈련으로. 아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거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결국에는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음. 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음. 일종의 그런 경지에 오르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느낀 네. 일상에서 하는 느낌을 통해서 그쵸? 음. 네. 뭐 본인의 그 분야의 숙달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저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뭐 무용이나 춤, 댄서 이러신 분들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데드리프트 잠깐 말씀하셨는데 데드리프트를 정말 전문적으로 대회를 치르고 경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네. 파워리프팅 아시죠? 그쵸. 네네네. 이분들은 뭐 이제 보디빌딩 하는 이런 분들이랑 다르게 실제로 그 기록에 계속 도전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뭐 어디 근육 사이즈를 키우려는 게 아니라 네. 파워. 기록에 도전을 하려는 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섬세한 그 테크닉 하나 차이로 무게가 기록이 확실히 달리니까 계속 섬세하게 탐구하고 하는 훈련을 나름들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티칭도 한번 받아 봤는데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무게 드는 막 힘센 괴물들이 아니라 이 고유 감각 훈련 측면에서 봐서도 나름 엄청난 이제 대가들이더라고요. 그쵸. 거기에 훈련량까지 쌓여 있는 그래서 이제 고유 감각 훈련이 뭐 예를 들어 일종의 그 학습에서 배우는 스스로 좀 배우는 느낌이라면 이제 그 이후에 습관을 들이는 이 영역까지 이제 계속 가서 학습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진짜 나만의 정말 고유 감각을 좀 뭔가 완성할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이 감각을 더 잘 느끼고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나름 뭐 이런 가진 노하우 같은 게 있는데 음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가끔 있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달지 음. 지하철에 타서 잠깐 서서 좀 간다든지 예 뭐 그런 상황들. 네네. 서 있을 때. 예. 보통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바로 동적인 상황에서 이제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처음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데 일상에서 그렇게 잠깐 서 있을 만한 상황을 좀 활용을 하는 거죠. 정말 가만히만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사실 느껴지잖아요. 네.
내 몸이 느껴지잖아요. 네네. 예. 그 느낌을 느낀다든지 혹은 그 안에서 뭐 체중을 오른쪽 왼쪽 한번 옮겨 본다든지 순간 무릎에 힘을 툭 한번 빼 본다든지 일종의 내 몸을 뭔가 과학 시간에 탐구하는 그런 물체 혹은 호기심에 한 번씩 찔러 보는 장난감 이런 것처럼 약간 놀이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가끔씩 좀 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릴 때 아이들이 고유 감각이 사실 이미 많이 막 발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운동선수도 "어릴 때 시작해야 완성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들이 근력이나 뭐 근지구력이나 유연성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말 그대로 그 고유 감각이 가장 그때 딱 일찍 자리를 잡아야 그 이후에 거기에 음. 같이 붙어서 나오는 근력, 근지구력 이런 게 좀 같은 방향으로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미 어릴 때 굉장히 다양한 고유 감각 훈련 놀이를 스스로들 하거든요. 근데 보통 어른들이 그걸 많이 못하게 하죠. 뭐 예를 들어 실내 주머니를 막 이렇게 흔든다든지 그러면은 그 진자 운동을 스스로 계속 탐구하는 그쵸. 거예요. '아 음. 이렇게 하면은 진자 운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힘 빼면은 끝에 무게가 실리는구나. 이때 손을 놓으면은 이렇게 확 날아가겠구나. 예. 이때 체중 언제 실으고 언제 임팩트를 주면 더 멀리 날아가겠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스스로들 예 되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음. 고유 감각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네. 하는 거죠. 저도 실제로 아직도 되게 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런 걸 즐겨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타면은 일부러 무릎에 힘을 푹 한 번씩 놓으면은 엘리베이터가 음. 쿵 이렇게 하고 울리거든요. 그런 거 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 보셨나요? 무릎을 떨어뜨리진 않고 뛴 적은 있던 것 같아요, 어릴 뛴 때. 적 있으세요? 근데 근데 예예. 뛰면 안 순간 되잖아요. 뛰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무릎에 힘을 툭 한번 살짝 놓기만 어. 해도 체중이 순간 아래로 툭 내려가면서 그쵸, 그쵸. 마치 점프해서 뛴 것처럼 쿵 울려요. 그럼 막 이제 같이 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 장난도 가끔 치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 욕 안 네네. 먹을 정도로. 예. 네네. 아니면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음.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버스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에도 영상 한번 올렸거든요. 오랜만에 버스 한번 타 봤어요. 가지고 음. 일부러 손을 놓고 타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랬거든요. 그냥 어릴 그래요? 때부터 예. 그냥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안 잡아야지 더 중심이 잘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예. 이걸 잡고 있으면 내가 그 반하는 왜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버스는 맞아요. 가려고 하고 나는 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음. 더 힘든데 음. 이렇게 놓고 있으면 버스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훨씬 지하철 네. 탈 때도 쉬워서 종종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그러면 사람들이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그런 좀 욕 아닌 욕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일부러 약간 자연스럽게 그 이제 핸드폰을 빨리 하는 척하면서 양손으로 이제 타이핑하려고 하면 손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안 잡고 어. 있거든요. 예. 네. 어 예전에는 중심을 되게 잘 잡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너무 이렇게 네.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막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 처음에 저도 이렇게 따라 했는데 바로 튕겨져 나가고 혹은 뭐 어디 뭐 힘을 많이 줘야 되나? 쟤는 근력이 네네네. 엄청 네네. 좋으니까 되나 보다 하고 네. 힘을 줬는데 오히려 안 돼. 힘을 빼야 돼. 예 힘을 예. 빼야 돼요. 빼야 돼. 힘을 빼야 예. 돼요. 힘을 빼고 계속 그 반응을 계속 그죠, 느끼는 그죠. 그냥 거거든요. 흘러가는 거죠. 그 올라가서 맞아요, 그냥 타고 맞아요. 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제가 결국에 하고 고유 감각 있었군요. 훈련이 예 이미 다 하고 예. 계셨는데 어. 이제 이 키워드가 이렇다 보니까 예. 이 "어딨지? 뭔가 되게 어딨지?" 예 특별한 건 줄 어. 알고 음.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을 관찰하는 거예요. 예. 음. 전에 저희가 이제 약간 영성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 예예예. 저한테 제가 관심 갖는 주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 선생님 이 조사를 하면서 제가 과거에 이 아주 깊은 하나됨 체험을 하셨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저는 사실 아직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선생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좀 궁금했고 기독교 신자이시다 보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기독교적인 신앙과 연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쪼끔 더 다르게 느껴졌던 점이 음.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 아주 깊은 질문을 해 주셔서 아 일단은 그 저 스스로가 가장 가치 없다고 느꼈던 그 시기에 이제 결핵에 걸리고 어 몸이 이제 가장 이제 건강을 잃었던, 그러니까 제 유일한 그 장점이 사실 체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음. 체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예. 그 체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자.' 이거였어요. 그게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 근데 이 결핵이 폐결핵이거든요, 폐결핵. 예. 이게 체력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거예요. 좀만 걸어도 그냥 힘들고. 어. 이게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완치가 돼도 그 폐에 흉터가 남아서 그쪽은 이제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완치는 완치인데 사실은 완치가 아닌 거죠. 그냥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이제 지내야 되는, 음. 그 상황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쓸모없다고 생각하겠어요. 뭔가 나에 대한 가치,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는데 어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위대한 존재가 있구나.' 음. 음. 2000년 전에 그 죽고 부활했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이 그게 실제이건 실제가 아니건 그게 나랑 큰 연관성을 못 느꼈단 말이에요. 정말 피부로 와 닿진 않았었는데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아 그 사건이 나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구나.'라는,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그 2000년 전에 중동 땅에 있던 그 사건이랑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겠어요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경험 덕분인지. 그래서 그 연결성을 기반으로 어 사실 좀 그 뒤로 좀 많은 게 달라졌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진짜 기독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네네.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그래서 진짜, 본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아 진짜가 뭘까?' 그러면서 정말 그 그 뒤로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본질도 어떤 건지 이제 쪼금씩 공부해 가기 시작하고, 나름 저도 이제 건강을 잃어봤고 그 운동을 원래 했던 몸이니까 '건강의 본질은 뭘까? 어 진짜 운동은 어디 있을까?' 막 이러한 호기심도 이제 생기고, 그럼 '내가 정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신락 같은 희망 이런 것도 생기고 한번 걸어 보고 싶고, 네.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래저래 과정을 거쳐서 고대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는데, 마침 제가 이제 계속 강사 생활을 이제 병행을 했으니까 티칭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초반에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했던 티칭 대부분이 어 보통 대부분 그럴 거예요. 교육단체에서 뭐 예를 들어 매뉴얼을 지급을 해 주죠. 티칭 매뉴얼, 뭐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이 정도 이런 상태일 때는 어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은 이 사람의 이런 이렇게 좀 개선이 될 거야." 음. 뭐 이 나름 이러한 매뉴얼들이 있어요. 뭐 아마 아시겠지만 그 뭐 예를 들어 자격 과정 이런 교육을 들어가도 보통 그런 케이스별로 그런 교육을 계속 막 받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실제 필드에서 어 막 운동 지도자로 뭐 크로스핏 코치도 해 봤고 뭐 막 케틀벨 강사도 해 봤고 트레이너 뭐
그 팀장도 해 보고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보니까 실제로 제가 배웠던 이게 안 먹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음. 그리고 뭐 나는 되게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어 나중에 가니까 이 사람이 막 뭐 허리가 아프대. 예, 음. 분명히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감각이랑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각에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겉의 모양은 똑같은데 그걸 구현하는 실제적인 메커니즘이 다른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이 티칭이 내가 지금 가진 감각, 이 사람이 가진 감각, 이거를 서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음. 이 연결성에 되게 초점을 좀 맞추게 됐어요. 그렇게 계속 티칭을 좀 해 왔는데 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한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전에 그 김주환 교수님이랑 그 최종호 교수님 마침 그 운 좋게도 저도 이제 같이 움직임 명상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을 되게 이제 존경하게 되고 알게 됐는데 그 두 분이 마침 같이 유튜브에서 하여튼 라이브 방송하신 게 있어요.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영성에 대한 그 정의를 나름 이렇게 좀 음. 해 주신 게 있어요. 네. 예. 근데 거기에서 그 강조한 게 영성의 이제 핵심은 연결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저도 어렴풋이 느껴 왔는데 명확하게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강점 테스트 이런 거 하면은 1 위가 영성이 나오고 2 위가 겸손, 뭐 3 위 공정성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그런 강점을 기준으로 그 직업을 택하면 사실 뭐 종교인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 그냥 강점이 이렇구나.' 이 정도로만 제가 생각하고 어. 있었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내가 운동을 가르치고 운동하는 이 모든 방식이 결국에는 이 영성이랑 어 굉장히 가까웠더라고요. 음. 영성에서 출발한 거였더라고요 아예. 저도 그렇게 이 정도까지 관련이 깊을 줄 몰랐는데 연결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제 티칭을 아예 시도하지 않고 제 훈련에도 이제 이렇게 도입하지 않고 하는 제 모습을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영성 덕분에 어 제 운동 그리고 제 직업 그리고 이 삶 여기까지도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돌이켜 네. 보니까. 네네. 사실 그게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특별히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종교랑은 저는 다르다고 이제 해석이 좀 되었고, 이제 영어로는 spirituality잖아요. 그 religion이 있고. 그러니까 이념에 묶여서 음. 나를 가둬두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아까 말씀하신 그 진리를 찾는 게 정말로 진리를 찾으면 저는 그거는 경험을 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일방적인 믿음이라든 이런 게 가려져서 이념에 쌓이겠을 때 우리가 그런 흔히 보는 게 저는 종교에서 많이 그런 폐해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사실 이런 몸을 통한 수련이나 이 명상 같은 경우는 좀 낯선 개념이잖아요. 사실 네, 명상이나 이런 맞아요. 부분은 이제 불교 아니면 네. 몸톤 손하는 뭐 도교라든지 이런 쪽인데, 그런 시선이나 경기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 음. 과정을 지나서 선생님께 지금 믿음이 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되게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네. 뉴에이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이단이고 그죠, 다 그런 그죠. 거라서 결국에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물론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련들이 사실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명상 그런 거를 좀 딱 떠올렸을 때 이미 더 기존에 한국에 있는 명상 음. 관련된 단체들이 되게 종교적인 성향을 띠는 곳이 또 많았고
그쵸. 그래서 인식이 더 그렇기도 하고, 그쵸. 실제로 요가가 그래도 지금은 다분히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피트니스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요가도 사실은 힌두교 그쵸. 기반 하에 거기에 철학이 또 이제 집대성되고 그 하에 좀 이제 하던 거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 기독교 내에서 보수적인 분들은 또 이제 그걸 반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좀 약간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음. 이게 그런 쪽으로 그 죄의 잣대질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어 굉장히 깊은 토론과 얘기가 사실 필요한 분야예요. 정말 날을 새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쵸, 이 그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네네. 인간의 죄와 막 이런 어 그 뭐 구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몸이 정말 안 좋았던, 극단적으로 안 좋았던 시절에 막 그렇게 탐구하고 질문하고 막 토론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서 결론은 예전 그 정말 그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이게 몸과 마음, 영혼 이런 이 분야들이 사실은 하나라는 이 그 관점이 있었거든요. 뭐 소림사로 예를 들면은 소림사도 무술로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몸을 그렇게 수련하는 거거든요. 수단이죠. 모든 건 다 예. 수단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다분히 이 인생에서 저한테 이러한 육체와 어 이러한 뭔가 경험과 몸이 안 좋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좀 되살아난 이러한 경험, 그리고 이러한 환경,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그 겸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련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겉으로 보기에 예를 들어 음 당연히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말씀 많이 읽고 그래야만 당연히 신앙이 더 깊어지고 막 이러한 일종의 올바른 테크트리가 있잖아요. 나름 정말 어 이 연결성이 더 공고해지고 확고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고 있어요, 저 스스로. 음. 이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서 다분히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런 몸 수련이 그런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도 스스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반하는 행위는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됐다.' 네네. 예. 몸을 움직이고 하는 음. 과정에서 이 모든 육신도 결국에는 성경에 의하면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숨이 불어 넣어져서 생명이 깃들고 한 건데 이걸 계속 움직이는 와중에 다분히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지어진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신의 속성을 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더 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주제를 살짝 바꿔서 네. 선생님께서 이 평소에도 이 교육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예전에 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런 바람이 생기게 된 계기나 뭐 교육에 대해 고민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나름 그 4 년제 체육대학 좋은 데 나와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4 년제 대학 나오기까지 배웠던 그 것들이 가르침을 준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시스템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에서는 사실 제가 지금 '얻은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 시스템 안에서 뭐 만나게 된 사람들은 얻었지만 예. 하지만 실제로 이 대학이라는 그 위대한 학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음. 음 전혀 걸맞지 않는 거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저 스스로가.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열심히 안 하신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저요? 저 예.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 장난 장학금 장난. 받고 다녔어요. 장난입니다. 예. 전 제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네네. 예. 저 나름 정말 열심히 어 했어요. 장학금 예. 받으셨구나. 네. 예. 대단합니다. 음. 막 1 등하고 그랬어요. 와. 근데 그렇게 느꼈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어 아프리카 가기 전에 딱 음. 그 직전에 제가 초등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을 1년 동안 했었어요, 음. 기간제로. 그때 하면서 느낀 건데 학예회 같은 거 하잖아요. 1 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음. 꿈을 발표하는 시간에 각자 자기의 그 과정? 꿈을 빌드업해 가는 과정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한 5명 정도가 발표했던 것 같은데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지막 꿈으로 원하는 직업은 다를지언정 그 중간 과정이 다 어땠냐면은 뭐 저는 어디 중학교를 가서 음. 평균 95점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그 뒤에 특수 목적의 고등학교를 가서 거기서도 와.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서 반드시 어느 대학에 가서 어느 과에 가서 거기서 뭘 해서 그 직업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이게 그 아이들의 대부분의 그 발표였거든요. 저희 때랑 똑같네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가 예. 않을까요? 어 거기에서 사실 되게 약간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음. 그쵸. 나름 되게 공교육이긴 했지만 공교육 쪽에서도 나름 어 선구자적인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었고 '이 학교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시스템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떤 좋은 성적을 얻고 뭔가 거기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여기에 딱 한계짓는 그 모습을 그때 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럼 그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오면 그 꿈을 포기할 거예요? 근데 뭔가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예 그게 좀 저한테 좀 큰 키워드로 다가왔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 이 교육 시스템. 음. 여기 이것과는 다른 지금 나름 이제 저도 어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 운동 지도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네. 지내온 삶을 보니까 좀 특이하게 하여튼 살아왔는데 뭔가 그 답이 정해진 것만 이렇게 갈구하다가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좌절을 맛보고 음 그럴 바에야 오히려 정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 해 보고 실패도 많이 경험해 보고 진짜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이 대학이라고 불릴 만한 학문이라는 거를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열어줄 수 있는 막상 지금 되게 구체적인 막 그게 잡히지 않았지만 막연하게 정말 '내 아이라면은 어 진짜 이 정도 학교는 보낼 수 있겠다.' 예. 음. 그런 학교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하여튼 제 목표이자 꿈으로 이제 삼고 있죠. 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좋은 동료들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움직임, 운동 이쪽에 쪼끔 그래도 현재는 특화돼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나중에 언젠가 이제 자연스럽게 모여서 "아 우리 때가 됐다. 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아 저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개발을 해야겠는데요. 뭘 좀? 아유 선생님이 아유 움직임을 하니까 저는 뭐 말하기? 뭐가 아 됐든 네네. 동료가 되는 걸 환영합니다. 네. 네. 정말 저도 정말 너무 공감하고
좀 안타깝죠. 왜냐면 저희 때 사실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저희 시대 이제 부모님 세대가 워낙 그때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했고 그 교육이라는 그 한 가지가 희망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음.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한테는 더 이상 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치열함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정해진 답을 쫓아가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문제점을 또 보시고 이런 꿈을 키우시면 분명히 좋은 인연이 나타나셔서 또 네네.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아 않고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선생님의 수련 방식,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제가 봤을 땐 삶의 태도를 기르는 연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이런 수련을 아이 때부터 경험한다면 지금 세대와는 어떻게 다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저도 이제 막 꼬맹이들 키우는 네네. 입장이라 이제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시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AI가 다 해 주는 시대에. 그쵸. 예. 근데 운동에서 특히나 고유감각 훈련만큼은 진짜 결국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대신해 줄 수 그죠? 없죠, 예. AI가.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발달시키는 감각이 이름 자체가 고유 감각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발달하게 되는 게 예 고유성인 것 같아요, 고유성. '아 나는 나라는 굉장히 고유하고 존귀한 존재구나. 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나는 나구나.' 네. 그러한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네 AI가 대체할 수 없는 '나는 하나의 되게 온전한 인간이구나.' 아. 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굉장히 좀 깊은 좀 통찰을 받아가는데요. 방금 그 말씀해 주신 거 통해서. 음. 앞으로 선생님께서 실천하고 싶은 삶의 형태나 아니면 만들어가고 싶은 이런 움직임의 문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목표로 하는 건 있거든요. 예. 네. 당장은 그러니까 모두가 방망이? 고유감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유감각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 막 말로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방망이 하나 들고 리듬 맞춰서 하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좋은 도구이자 수단이에요. 가장 쉬워요. 그래서 1 가정 1 방망이. 예. 이 완전 이걸 좋네요. 목표로 예. 실제로 옛날에 저희 곤봉체조 혹시 어릴 때 네네.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네네. 예. 그 곤봉체조의 기원이 사실은 그런 인디언 클럽이라고 하는데 그 인디언 클럽도 다 인도에서 했던 고대 운동이에요. 다 이제 고대 진자 운동으로 다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런 페르시안 밀 그리고 뭐 메이스벨 뭐 캐틀벨 이런 운동들이 지금은 어 "뭐야 옛날에 했던 운동이잖아." 혹은 지금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근데 실제 그 군봉체조는 저희 윗세대 분들은 다 학교에서 해 음. 봤을 정도로 네네. 이미 그게 그러니까 미국을 건너서 일본 건너서 우리나라에 이제 다 온 거거든요. 음. 이미 사실 예전에 전 세계를 한번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예. 나름 파급력이 있는 예 힘이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아주 전에, 아주 전에는 그 이 인류가 달리기 혹은 걷기 이런 거 직립보행하는 거 되게 의미 부여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과 동시에 반드시 방망이도 휘둘렀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운동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냥 필수적인 수렵하고 채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움직임 활동이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이제 저희 한월 대표 한월 선생님도 그런 얘기들 좀 이렇게 저희 힘의 지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좀 많이 써 놨어요.
원형적인 움직임이다. 이 원형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회복해서 다시 사는 이 시대, 이 사회, 이게 온다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 지금은 방망이를 이제 필연적으로 이렇게 좀 안 휘두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네.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그쵸. 도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필요 없어진 거예요. 특정 음. 스포츠를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거의 필요가 없어졌는데 이게 일상에서 그러니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운동 목적이든 뭐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시 회복하고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그런 그 사회가 온다. 그 시대가 온다라고 치면은 어 뭔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되게 그 사회가 발전할수록 생겨나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어 저는 분명히 몸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결핍도 분명히 한몫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그 결핍의 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분명히 방망이 휘두르기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방망이 휘두르는 사회가 오면은 그 결핍이 어 뭔가 해소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예. 그래서 그런 좀 꿈을 좀 꾸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돌아보면서 이제 움직임은 단지 몸을 단련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삶 전체를 다시 써내려가는 방식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생님께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그냥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살아 움직인다. 예. 예를 들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고 사셨다. 이런 음. 분들만 봐도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노년에 되게 뭐 이렇게 병원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몸져 누워 계시다가 혹은 보살핌을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곤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의 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 실제로 이건 진짜 실제로 이란에서 고대 운동하시는 그런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들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이 운동을 해요. 오. 예. 예를 들어 한 100세 되는 할아버지가 맨날 이 저녁에 운동 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안 왔어요. 음. 그러면은 "야 그 할아버지 어디 가셨대?" 이러면 "아이 갔대야." 뭐 이런 식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막 그냥 몸져 누워 있다가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예.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다 예. 가시는 그런 맞아요. 실제로 네네. 맞아 예. 동물들도 잘 움직이다가 그냥 음. 하루 이틀 싫으면 앓다가 그냥 가잖아요. 네 그쵸. 조용히 그냥 가죠. 음. 예. 사실 사람도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외국 케이스에 그런 뭐 예 인도에도 그렇고 맞아요. 그죠. 이렇게 맞아요, 인도에서는 맞아요. 심지어 뭐 그냥 앉아서 명상하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가시는 음.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충분히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목격될 정도로 예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결국에는 그 이 죽기 직전까지 '아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걸로 내 존재감을 계속 느끼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막 뭔가 누워서 한 1-2년 있다가 가는 그러면은 이미 누운 순간 살아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다르죠. 음. 예. 예. 바이탈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음. 사실은 존재적으로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어야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원피스 이런 그 음음음.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그전에 왔던 그 작가분 인터뷰인데 네. 완전 원피스 팬이세요. 그 아 그래요? 양치기 작가분이신데 아 그 거기에서도 막 이런 명대사 이런 거 있거든요. "사람이 언제 죽는 줄 아냐." 어? 어. "잊혀질 때 죽는 거다." 뭐 이런 명대사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바꿔서 "사람이 언제 죽느냐." 음 이게
그냥 못 움직이면 못 죽는 움직이면 거다. 예. 아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못 움직이면 이제 살아있다라는 그런 존재감을 못 느끼니까 존재감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저도 이제 고대 운동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존재감을 계속 느끼고. 그러니까 그 위치 감각이라고도 아까 잠깐 표현을 했는데 위치 감각 그게 고유 감각이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아는 거 그게 보통 존재 예 being이잖아요 being. 네.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죠. 음. '내가 현재 있구나. 여기 살아 있구나.' 아 오랜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제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 또 선생님을 있나요? 조금 아주 네. 짧은 질문 몇 개 준비했어요. 간단한 아 예. 질문들인데 네.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단 10 분만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동작을 혹은 움직임을 선택하시겠어요? 방망이 휘두르기요. 아 괜한 뻔한 질문을 했네요 네. 제가. 네. 이것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아 것 똑같아요, 같은데 똑같아요. 언제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시나요? 아 예 방망이 휘두를 때. 네. 아 오늘 질문을 제가 너무 잘못 준비했는데 운동 외에 최근에 새롭게 시도해 본 것 혹은 앞으로 꼭 배워보고 싶은 게 있다면 아 이건 좀 다르겠네요. 아 운동 외에, 음. 운동 외에 있었는데. 아 일단은 지금 생각나는 건 악기 연주 좀 하고 싶고요. 이거 두드리는 어 뭐 두드리는 방망이를 거 위한 포함해서 예 두드리는 네네. 거 포함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악기를 그렇게 다뤄본 적이 없어요. 어 예 근데 악기를 꼭 다루고 싶고 한번 특정한 좀 악기는 없고요. 음. 예 어떤 악기가 됐든 그냥 음. 한번 좀 하고 싶어요.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고 그 해 보고 싶은 취미라고 했었나요? 아 뭐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것 혹은 꼭 배워 보고 싶은 것? 아 꼭 배워보고 이거는 그냥 사실 원래 하던 활동이랑 좀 비슷한 건데 제가 원래 글쓰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음. 글쓰기. 네네. 제가 사실 작가가 되고 싶어요 작가. 아니 충분해요. 제가 브런치에 올리신 글을 봤는데 되게 이입이 잘 되고요. 되게 재밌게 금방금방 봤어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충분히 때가 되면 정말 그 기회가 오실 것 예. 같고 예. 좋은 감사합니다. 작가로도 활동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예. 첫 번째로는 그냥 여행 작가? 여행기 어. 작가를 이제 1 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소설 쓰고 싶어요 소설. 저도 그거 예. 있어요. 소설 쓰고 아 싶다는 그래요? 생각. 네 그나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렵다. 예. 교육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어. 예 공감. 보통 감정의 공유를 이렇게 공감이라 보통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이제 감각의 공유, 그게 어떻게 감각의 공유. 가능하죠? 감각을 공유하는 것?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 음악을 그러니까 통해서 하다 보면 싱크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예. 통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느껴지는 예. 확실히 물론 이제 말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아 내가 휘두르는 이 감각, 이 사람이 휘두르는 감각이 동일하다.' 그러한 좀 일종의 어. 그때 되게 카타르시스를 좀 느껴요. 네네. 예. 뭔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뭔지 알 것 같은 그런 예. 거고요. 멋지십니다. 우리 방덕 김지연 님의 이야기를 통해 움직임이라는 단어가 단지 몸의 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실천하고 삶을 정돈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까지도 담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을 수련한다는 건 결국 나를 알아차리는 일이고 그 과정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이 선생님의 여정이 잘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의 대화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는 듯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움직임은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김지아님, 오늘 고운 팟캐스트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함께 고운해요.